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편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4월 20일 일요일도 할 건 하고 가셔야죠.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통치구조 가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통치구조, 주말에는 항상 이제 통치구조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편 행정부, 자 5급 공채 25년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살짝 따라오세요. 자 볼게요.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조문 문제하고 판례에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알아봐야겠죠. 대통령 행정부죠. 일단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행정각부장, 그 다음에 국무회의, 그 다음에 감사원편까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헌법은 이렇게 행정부 편은 66조부터 100조까지 여기가 행정부 편이고요. 그 중에 이제 97조부터 100조가 여기에 감사원 조문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에 문제가 많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는 독자적 권한이 없습니다. 독자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또는 승인을 얻어. 그래서 명을 받아 집행하고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자. 자, 그래서 권한대행자 현상유지. 요게 원래 권한대행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한 건 권한대행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학설 일반적인 견해. 아직 판례는 없어요. 요번에 판례가 나오겠죠. 이제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제 가처분은 받아줬어요. 가처분은 받아줘서 일단은 지명안 자체는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대통령 편이니까 66조 행정부는 집행권한. 그래서 이제 헌법 67조에 요 1항 대통령은 40세 이상자로서 단임이죠. 단임. 그 다음에 5년 국내 거주 요건. 요거는 공선법 16조에 있어요. 16조의 규정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법률 사안이고 헌법에는 40세 이상자라고 돼 있고요. 그럼 2항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둘 이상이 동수표를 얻었을 때, 그럴 때는 간선하죠. 국회에서. 자,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그 다음에 다수표를 얻은 자, 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항에 자 1인만 나왔을 때는 무득표 단성이 아니라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죠. 선거권자 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만 3분의 1 이상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상 득표를 민주주의 노선의 민주적 정당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인 이상 그렇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항에 보궐선거 있죠. 보궐선거. 지금 보궐선거 진짜 뭐 제 인생에 벌써 두 번째 보게 되네요. 자 일단 보궐선거 사유 발생 자 1로부터 며칠 70일부터 40일 사이의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이거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고요. 4항은 이건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일단은 총선거 대통령 임기 말에 따른 임기 말 선거 요거부터 해야죠. 임기 말 선거. 임기 말에 따라서 임기 말 전 70일부터 40일 사이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항이 이제 보궐선거. 그래서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라. 60일 이내. 그래서 있죠. 지금은 6월 3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올해 보궐선거 제 인생에 두 번 볼 줄은 몰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다음날 0시부터 자신의 임기 개시 다음날 0시부터인데 보궐선거로 인해서 당선 날 그날 일시 당선인 결정 날 결정한 시 그때부터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고유 임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원래 보궐선거 잔임 임기거든요. 대통령만 고유 임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문 낱낱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있고요. 자, 평시 권한, 위기시 권한. 자, 여기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한, 평시 권한 해서 입법, 행정, 사법. 그 중에 행정, 여기에는 행정 권한도 있지만 75조 시행령. 자, 국무총리 각부장관이 하는 95조 시행규칙. 그래서 행정입법.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이게 입법에 관한 권한이잖아요. 행정에 관한 권한이야 집행이죠. 또 자신이 공무원 채용할 때 임명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 3인, 중선이 3인 이런 것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대법원장, 대법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요. 일반 법관이야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요. 자, 중선위원은 333 전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인만. 중선위장은 또 그들 중에서 호선이에요. 자,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기시 권한 그러면 76조, 77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거의 안 나옵니다. 또 긴급 재정, 경제에서 명령과 처분도 있죠. 그 다음에 긴급명령. 이거는 국회가 망가졌을 때, 이거는 행정과 사법, 경찰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이런 위기시거나 꼭 보셔야 돼요. 암기 반드시 하세요. 이건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긴급명령 사후에, 이것도 긴급명령 처분도 사후에 승인받아야 된다.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이거는 계엄 해제오고 과반수 이상 찬성이잖아요. 제적 과반수 이상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해제해야 된다. 또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위에서 나오는 거나 불소추특권. 내란 외환죄는 소추할 수 있다. 왜 그 규정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 둔 취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조문을 행정부 조문이라 빡빡합니다. 많습니다. 쭉 해갖고 66조부터 쭉 96조까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일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문제 볼게요. 물론 사면권. 일반 사면은 명으로 하고 특별 사면은 명으로 하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받고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안 받고 일부 사면도 되고 징계도 사면되고 군사 재판 판결도 사면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헌법은 대통령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선고된 형의 전부 사면할 것인지 일부 사면할 것인지 이거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면이 병과된 벌금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석의 문제인데 미치지 않는 걸로 보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간선하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다수표 이상을 얻은 자 과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이렇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공개 요거 또 공개희라는 것도 꼭 빼먹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3분의 1. 자, 4번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권한 의무는 아니죠. 자신에 대한 신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 이거 공고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자,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이다. 이거는 적절로 한 뭔가 권한 행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라는 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건이었잖아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과거 사건하고 조문 문제 이렇게 갖고 문제를 편성해서 냈습니다. 잘 살펴보셨죠?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기본 문제로 돌아가시는 거. 자,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헌법입니다.